할머니, 이상한 냄새 나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7살 손녀의 이 한마디에 69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손주가 꼭 한 칸 떨어져 앉아요. 가족들이 나만 보면 슬쩍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는 그 철렁한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겨졌던 노인 냄새를 집에서 바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등 뒤에서 창문 여는 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안복희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복희님은 자신에게 체취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평소처럼 손주가 놀러 왔는데 아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냄새나? 그 한마디에 복희님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제 옆에서 슬쩍 창문을 여는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손주가 예전보다 멀리 앉는 게 단순히 큰 거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복희님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인터넷을 뒤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샤워를 해도, 향수를 뿌려도, 탈취제를 써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복희님 품에 파고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냄새 안 나. 이제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복희님이 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올바른 순서대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뿐이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복희님이 실천한 그 방법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 같아서 위축된다. 아무리 씻어도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어서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채취는 운명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냄새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면 해결책이 명확해져요. 그럼 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와 생활 루틴의 작은 빈틈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져요. 젊을 때는 산화가 잘 안 되는 성분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산화가 쉬운 지방 성분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특정한 산화 부산물을 만들어내요. 바로 이것이 그 냄새의 정체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이 냄새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기름 자체에는 냄새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면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피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피부 건조와 각질 축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이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땀이 줄어든다는 건 덜 더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몸에 노폐물이 덜 씻겨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미생물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죠. 특히 겨드랑이, 목뒤, 가슴 아래처럼 접히는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요. 세 번째 원인, 구강 변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입 냄새가 전체적인 채취 인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침이 줄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혀나 치아 사이에서 냄새 분자를 만드는 세균들이 활발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몸 냄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이 구강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그런데 본인은 구강 냄새에 적응되어 있어서 잘 못 느끼죠. 네 번째 원인, 환경적 요인의 겹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해도 주변 환경이 문제가 있으면 소용없어요.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같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거나 양말이나 신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배이고 쌓여서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특히 침구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베개나 이불에 냄새가 배면 아무리 샤워를 해도 잠자는 동안 다시 냄새가 몸에 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런 원인들을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절망적인가요? 아니면 희망적인가요?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피지산화는 올바른 세정과 보습으로 줄일 수 있어요. 각질 축적은 적절한 관리로 방지할 수 있고요. 구강 문제는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환경적 요인은 생활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해결되고요. 결국 이건 질병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포키님도 처음에는 이런 과학적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샤워만 자주 하고 향수만 뿌렸던 거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서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산화를 막는 방법,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 구강을 관리하는 방법,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했죠. 그 결과가 바로 2주 만에 극적인 변화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아셨으니까 해결책도 명확해진 거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7포인트 세정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핵심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키님이 2주 만에 변화를 이뤄낸 핵심이 바로 이 7포인트 세정 루틴이었어요. 먼저 기본 원칙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는 개운하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나요. 둘째,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하세요. 떼수건이나 거친 수건은 피부를 상하게 만들어요. 손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면 충분합니다. 셋째, 완전 건조가 핵심이에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넷째, 샤워 후 3분 내에 보습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7개 포인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피입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둥글게 마사지하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안 돼요. 거품을 60초 정도 유지한 후에 충분히 헹구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드라이로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자연 건조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으면 두피에서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 귀 뒤와 목 옆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놓치는 곳이에요. 안 보이는 냄새 포켓이라고 부르죠.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부터 목 옆면, 그리고 쇄골까지 거품을 충분히 발라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목 뒤쪽 헤어라인 부분도 꼼꼼히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가운데 부분만 씻으면 안 돼요. 팔을 들어 올려서 접히는 경계선까지 롤링하듯이 세정해야 해요.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순한 약산성 데오솝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매일 사용하지는 마시고 주 2-3회 정도만 사용하세요. 네 번째 포인트, 가슴 아래와 몸통 주름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아래 부분, 남성분들은 배 나온 부분 아래쪽을 신경 써서 씻으셔야 해요. 거품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헹군 다음에는 수건으로 톡톡 건조해 주세요. 절대 비비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배꼽과 서해부입니다. 배꼽은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면봉에 거품을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서해부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도 접히는 곳이라 냄새가 나기 쉬워요. 손으로 살짝 누르듯이 부드럽게 세정해 주세요. 여섯 번째 포인트, 무릎 뒤와 팔 접힘 안쪽입니다.
이런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자리들은 습기가 차고 통풍이 잘 안 되거든요. 무릎 뒤쪽 접히는 부분,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정해 주세요. 7번째 포인트,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거품을 묻혀서 씻으시고 가능하면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세요.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해요.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고 냄새도 심해져요. 그리고 양말은 매일 교체하시고 신발은 이틀 간격으로 로테이션 하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면 안 돼요. 이제 세정 후 보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습은 2단계로 해야 해요. 1단계는 가벼운 수분제부터 발라주세요. 토너나 에센스 같은 묽은 제품을 먼저 발라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2단계는 크림으로 수분막을 봉인하는 거예요. 너무 끈적한 크림은 피하시고 가볍게 발리는 로션 타입이 좋아요. 이 과정을 샤워 후 3분 내에 해 주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다시 건조해져서 효과가 떨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모든 부위를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핵심 4곳부터 시작하세요. 두피, 목 뒤, 겨드랑이, 발. 이 4곳만 제대로 해도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 4곳이 익숙해지면 나머지 3곳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포키님도 처음 일주일은 이 핵심 4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이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샤워 시간도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7포인트 루틴을 다 해도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세정 루틴과 함께 해야 할 생활 습관, 식습관, 구강 관리, 의류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세정 루틴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전반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포키님도 처음에는 샤워만 열심히 했는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릴 방법들을 함께 적용하니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먼저 베이스 5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200에서 250ml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밤새 수분이 부족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해서 신분비를 늘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찬물은 위에 부담을 주고 뜨거운 물은 갈증을 더 느끼게 해요. 미지근한 물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빛이 있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땀샘을 깨워주는 거예요. 적당한 땀을 흘려야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 대사가 활발해져요. 햇빛은 자연 소독 효과도 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운동보다는 가능하면 밖에서 걸으세요. 세 번째, 통기성 좋은 속옷을 입으세요. 면이나 모달 소재 위주로 선택하시고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피하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더욱 중요해요. 통풍이 안 되면 습기가 차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네 번째, 카페인과 술을 줄이고 대체 음료를 드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키고 체취를 강하게 만들어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보리차, 루이보스차 또는 그냥 물을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컵은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다섯 번째,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과일, 채소를 드세요. 장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생기고 이게 체취의 원인이 돼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사과, 배, 오이, 토마토, 양배추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제 구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강에서 나는 냄새가 전체적인 채취 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양치는 3-3-3법칙을 지키세요.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 3분간 양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혀 클리너예요.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양치질만으로는 제거가 안 돼요. 혀 클리너로 뒤쪽부터 앞쪽으로 긁어내듯이 청소해 주세요. 처음에는 주 3회 정도만 하시고 적응되면 하루에 한 번씩 해주세요. 너무 자주 하면 혀가 상할 수 있어요. 치실이나 워터픽도 정말 중요해요. 치아 사이사이에 끼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냄새의 주범이거든요. 양치질 후에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해 주시고 워터픽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물을 자주 머금는 습관을 만드세요. 침 분비를 유도해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의류와 침구, 신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밀봉 세탁 바구니를 사용하세요.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등받이에 걸어두거나 바닥에 두면 안 돼요. 즉시 밀봉되는 세탁 바구니에 넣어야 해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냄새가 더 강해지고 다른 옷에도 배어들어요. 두 번째, 침구 루틴을 지키세요. 베개 커버는 주 2회, 이불 커버는 주 1회 교체하세요. 베개는 우리 얼굴과 직접 닿는 부분이라 더 자주 갈아야 해요. 솜류는 계절마다 한 번씩 햇볕에 널어서 완전히 말리고 소독해 주세요. 세 번째, 신발 48시간 규칙을 지키세요. 같은 신발을 이틀 연속 신으면 안 돼요. 최소 2켤레 이상을 교차해서 신으시고 신발 안창은 분리해서 따로 말려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냄새와 습기를 동시에 잡아줘요. 네 번째, 통풍 타이밍을 지키세요. 아침과 저녁에 각각 10분씩 맞바람이 생기도록 창문을 여세요. 단순히 창문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특히 옷장이나 신발장도 가끔씩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물 마시기와 걷기, 그리고 베개 커버 교체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부터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복희님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2주 실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복희님도 이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2주 만에 변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주 기반 깔기입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핵심 4곳부터 시작하세요. 두피 완전 건조, 목뒤, 세정, 겨드랑이, 롤링 세정, 발가락 사이 완전 건조. 이 4곳만 확실히 해보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도 함께 시작하시고요.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7포인트 풀 루틴으로 확장하세요. 여기에 베개 커버 교체와 물 6컵 스케줄을 추가합니다. 물 6컵 스케줄은 이렇게 하세요. 아침 기상 후, 점심 전, 점심 후, 오후 간식 시간, 저녁 전, 취침 전. 이렇게 하루에 6번 나눠서 드시면 돼요. 두 번째 주 고정하고 확장하기입니다. 이제 첫 주에 했던 것들을 확실히 고정시키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요. 15분에서 20분 산책을 시작하세요. 가능하면 햇빛이 있을 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신발 로테이션도 정착시키세요. 2켤레 이상을 번갈아 가면서 신고, 베이킹소다도 활용해 보세요. 혀 클리너를 하루에 한 번씩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되면 괜찮아져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도 2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체크 사인 3가지를 알려드릴까? 첫 번째,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공기 느낌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방에 들어가면 왠지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관리를 시작하면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져요. 두 번째, 가족이나 손주의 거리감이 변해요. 예전에는 슬쩍 떨어져 앉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요. 특히 손주들의 반응이 가장 정직해요.
세 번째, 베개나 옷에서 올라오는 초기 냄새가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냄새를 맡아보세요. 또는 하루 입은 옷을 벗을 때 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복희님은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변화들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향수로 가려도 되나요? 기본 냄새를 루틴으로 낮춘 뒤에 은은한 향을 소량만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냄새를 가리려고 진하게 뿌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뜨거운 물이 더 개운한데요? 일시적으로는 개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조와 각질, 산화를 악화시켜요. 미지근한 물이 정답입니다. 처음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적응하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세 번째 질문, 매일 샤워하기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핵심 세 곳만이라도 워시하세요. 겨드랑이, 서해부, 발 이 세 곳을 간단히 닦고 완전히 말리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이제 실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신발 48시간 규칙만 해도 거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현관에서부터 편안해하는 걸 느껴요. 혀 클리너와 베개 커버 주 2회 교체만 했는데 손녀가 할머니 냄새 안 난다고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두피 완전 건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모자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포키님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할머니 냄새나? 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포키님이 2주 후에는 손주가 품에 파고들면서 할머니 냄새 안 나?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채취는 운명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2주만 해보세요. 창문이 먼저 열리던 집에서 대화가 먼저 열리는 집으로 바뀝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